여러분 안녕하세요. 점프TV의 준호아빠입니다. 드디어 줄넘기 잘하는 법 최종편 3편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2편의 설명 정리와 보충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많이 벌리고 줄을 넘게 되면 어깨도 많이 아플 뿐더러 줄 길이를 길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 자세로 바꿔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줄을 넘기도 전에 어깨에 필요 없는 힘이 들어가게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편안하게 팔을 내리고 손잡이 각도만 만들어준 자세, 이런 자세로 줄을 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시선은 항상 정면을 바라봐주고 가끔 바닥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줄이 바닥을 치는 소리나 손의 감각을 통해서 줄을 컨트롤하도록 연습하시고 점프를 할 때는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히 점프를 해준다. 점프라는 것은 굽혔던 무릎을 펴면서 바닥을 밀어내 그 반동으로 몸을 띄우는 것이 점프인데 점프는 하지 않고 무릎만 접어서 이렇게 줄을 피하는 동작은 몸에 충격이 많이 가므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자세로 뛰고 있다 하더라도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로 줄넘기를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꾸준히 운동하시고 점차적으로 내 체력이 늘어감에 따라 거기에 맞는 횟수나 시간을 설정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려온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3편에 모두 담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편에서 어떠한 자세가 좋은 자세냐에 대한 설명은 드렸지만 정작 줄을 어떻게 회전시켜야 하냐는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줄에 힘을 전달해서 줄을 회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설명과 이것이 스피드를 잘하는 방법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스피드 경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줄넘기를 잘하기 위해서 줄을 잘 회전시키려면 손목을 잘 돌려야겠죠. 그렇죠? 또는 줄을 잘 회전시키기 위해서 손목 스냅을 잘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돌릴 필요가 없다, 손목 스냅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넘기의 기본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에서 손잡이 각도만 만들어 준다. 손목을 돌리지 않고 손목 스냅도 쓰지 않고 어떻게 줄을 회전시킬까요? 첫 번째 연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팔을 편 상태에서 팔이 접어지는 부분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팔을 접으면 떨어지겠죠. 다시 펴면 붙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간혹 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손잡이 끝이 사선을 향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주시고 손목을 꺾어줍니다. 손목을 꺾어주는 이유는 손잡이 각도를 살려주기 위해서죠. 이 상태에서 손목은 움직이지 않고 팔만 접었다가 펴니다. 팔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내려보겠습니다. (45도) 각도에서 손목을 꺾으면 손잡이 끝이 약간 위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수평이 되는 위치까지 내려보는 겁니다. 이 정도 위치가 적당하겠네요. 줄넘기를 한 바퀴 회전시키기 위해선 줄이 바닥을 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한 번의 힘만 쓰면 그 힘에 의해서 줄은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굳이 계속 손목을 돌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줄넘기의 완성은 줄 모양이다. 줄넘기의 완성은 줄 모양이다. 줄 모양이 이뻐야 그 이쁜 줄이 내 발 아래로 오기 때문에 줄에 걸릴 확률도 적어지고, 줄 모양이 이쁘다는 것은 줄을 넘는 동안 이 줄을 내 컨트롤 안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줄 모양이 계속 이그러지거나 흐트러지는 것은 줄이 자꾸 나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줄 모양 하나로 그 사람의 줄넘기 실력을 가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손목을 돌린다 또는 손목 스냅을 쓴다, 항상 이런 과도한 손목 사용이 문제가 되기에 저는 손목 사용을 자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줄을 넘다 보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 손잡이가 뒤로 빠지면
줄 모양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전완근은 손목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죠. 이두근과 삼두근은 팔을 접었다가 펼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은 전완근보다 이두나 삼두가 훨씬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큰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은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임으로써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전완근만 이용해서 줄을 자꾸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근육이 빨리 지쳐서 이렇게 뛰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 스피드 경기를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손목을 돌리거나 흔드는 것이 아닌 전완근은 오로지 손잡이를 고정하는 데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손잡이의 위치도 내 몸 가까이 두면 줄 길이를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좋은 자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시작부터 어깨에 필요 없는 힘을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정작 힘을 써야 되는 곳에는 쓰지 못하고 결국 손목을 돌리거나 스냅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줄을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두 자세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깨에 힘이 빠져 있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냐. 스피드 경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모습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를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피드 경기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줄 길이를 너무 길게 쓰다 보면 이 힘만으로는 빠르게 줄을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또 손목 스냅이나 다른 어떠한 힘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줄넘기 선수들이 극단적으로 줄 길이를 짧게 쓰는 이유기도 하죠. 더 적은 힘으로 더 빠른 회전력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잡이가 잘 고정된 상태에서 스피드 경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쁜 예는 이미 제가 보여드렸죠. 팔꿈치를 몸에 과도하게 붙이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스냅을 과하게 쓰거나 이렇게 되면 줄 모양도 많이 이그러지고 스피드를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줄넘기 잘하는 법 3편 설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도 한결 편안하고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것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줄넘기 잘하는 법 1편에 이어 최종편까지 끝까지 모든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줄과 함께 즐거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줄넘기 잘하는 법의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